여기 그 연결 포트 이렇게 다 하죠. 이 한 구멍당 콩 알은 2개씩, 2줄을 우리가 나중에 이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2개씩 합니다. 하나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일하고서 저녁 때 이 하우스에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콩밭이 이 묘정이 다 죽겠네, 다 말라있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물을 흠뻑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주면은 전부 다 우쭐아 버립니다. 잎에서 만든 영양분이 콩알로 이동하는 것을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약을 뿌릴 때마다 여러분들 꼭 붕산을 한 수저씩 꼭 넣어줘야 됩니다. 한국농업 기술 컨설팅의 안희영 대표님입니다. 손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또 무게가 있잖아요. 1kg가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콩을 수확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콩이 초기 생장이 되게 중요하고 뿌리 발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서 싹이 트고 떡잎이 나옵니다. 떡잎이 나오고 본잎이 나오는데 그렇게 본잎이 2장 정도 나오게 되면은 요 상태에서 진딧물이 달라붙기도 하는데 요때 뿌리 밝은제를 제일 먼저 한번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뿌리를 근권을 더 넓혀야 돼요. 그리고 요게 하나 뿌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배추밭 지금 이제 갈고 이제 로타리를 칠 때 있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콩 복합 비료를 쓰십시오. 콩 전용 복비를. 뭐 비료가 똑같은 비료인데 뭐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원래 전통적으로 콩 복합 비료는 8-14-12입니다. 질소질보다도 인산질이 제일 높습니다. 만약에 콩 복합 비료하고 비슷한 게 마늘 양파 비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산질이 더 높습니다. 이 콩은 뿌리 농사예요, 뿌리. 뿌리가 처음에 쭉 뻗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요소를 만드는데 처음에 뿌리가 약하게 뻗으면은 생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짱짱하게 키우기 위해서 좀 더 뿌리 발생을 위해서 뿌리 밝은제하고 진딧물 약을 꼭 주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 다음에 콩 전용 복합 비료에는 다른 성분보다도 인산질 성분이 되게 많은데요. 인산질이 뿌리 발생과 그 콩이 꼬투리가 나오는 것을 관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인산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인산을. 거꾸로 여기 배추 후장에서는 늦게까지 비료기가 나온 게 또 있고 비료빨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산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콩 전용 복비를 꼭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있잖아요. 약을 몇 번씩 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노린제 얘기도 했습니다. 노린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린제가. 이 노린제에 대해서 약을 뿌릴 때는 노린제는 습성이 있잖아요. 아침에 어느 정도 해가 뜨면은 날아다니면서 다 하는데 새벽에 아침 일찍은 꼼짝 안 하고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요때 약을 쳐야지만이 노린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노린제. 우리가 평당 수량만 조금 1.5kg까지 하면은 300평에 우리가 450kg 그리고 200평 한마지기로 볼 때는 300kg 정도를 수확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다만 배추밭이 뭐 지대가 낮은 데는 없겠지만은 7월 달에 특히 7월 달에 온도가 높아지고 얘들이 성장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줄기가 있잖아요. 밑둥이 시커멓게 썩는 병이 좀 많습니다. 이게 콩 줄기 마름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어릴 때 줄기가 올라갈 때 있잖아요. 바람을 맞으면서 흔들리게 되고 끄떡끄떡거리게 되고 배수가 안 되게 되면은 무조건 줄기 마름병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을 때 미리 예방적으로 했잖아요. 한 번은 안빌 또 헥사코나졸 그 약재를 꼭 처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줄기가 다 썩어버리면은 별거 이 결주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 줄기 썩는 걸 잡아주면은 전부 다 결주 없이 잘 자라죠. 이 상태에서 빨리 우거지는 게 좋습니다.
빨리 우거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관리법을 이따 할 거고요. 이 관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꽃이 여기서는 8월 15일에서 25일 정도에 필 겁니다. 꽃 피는 게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선풍콩은 거의 한 8월 20일에서 25일 정도에 많이 필 겁니다. 근데 꽃이 피려고 그러면은 이 꽃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꽃이 나오게 되려면 격가지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격가지를 발생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7월 말일자 정도에 반드시 적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적심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콩이 마디가 보통 7마디에서 적심을 하거든요. 7마디, 6마디인데 7, 6, 5 요 정도 요 마디 있잖아요. 전부 다 눈이 숨어 있습니다. 숨은 눈이 있어요. 그걸 잘라주게 되면은 올라가지 못하니까 옆에서 이 순이 발생을 해가지고 격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꽃 피는 시점을 8월 20일 정도로 보게 되면은 최소한 20일 정도는 격가지가 자라나면서 꽃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나오고 그 성숙이 돼야 되니까 그 기간을 20일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7월 말일날 적심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종을 해가지고 거의 한 45일 정도는 잡아야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6월 15일 날이 파종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어릴 때 있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직파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육묘 이식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원래 선풍콩이 좀 더 만생종이기 때문에 6월 1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는 파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배추가 늦어지는 농가의 경우에서는 너무 늦게 심지 말고 배추 모종을 해가지고 이식을 하는 재배법으로 해서 생육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6월 15일 날 파종했다. 그러면은 45일 될 때가 7월 말일입니다. 이때까지 좀 더 콩을 있잖아요. 포기가 풍성하면서 조금 그러면서 한번 우거지면은 그 다음에는 확 커버립니다. 중간 마디가 웃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좀 크게 만들다가 우거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쯤에는 약간은 도장을 억제하면서 짱짱하게 하고 줄기를 이게 수분이 통하는 통로를 아주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오보기를 한번 7월달 중순 정도에 쳐주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7월달 10일 정도, 7월 10일에서 15일 정도 약간 풀이 약간 여기 자라 올라올 때, 그리고 땅이 다져져 가지고 딱딱할 때, 요때 우리가 중경 배토식으로 관리기식으로 해서 땅을 살짝 갈아주면서 풀도 뽑으면서 그렇게 배토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줄기가 자라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줄기가 약해져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평지에서 그냥 멀칭 안 하고 씌워주신 분들은 살짝 배토 작업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검은색 멀칭을 해가지고서 다 하기 때문에 배토 작업은 좀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요 10일에서 15일 정도에 어느 정도 우거졌다 그러면은 배토를 안 하는 대신에 요때 꼭 그 규산하고 유황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영양제들을 연면 살포해 주는 게 기능성도 좋아지고 조직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쓰러짐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꼭 이제 이때서부터 아까 줄기 썩은 병이 생기고 또 그러고서 전문이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들이 생깁니다. 콩에 대해서 생각보다 병이 되게 많습니다. 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병을 어느 정도 미리 막을 때 약을 뿌리게 되는데 뭐 콩밭에 뭐 약을 뿌리냐 그렇게 하겠지만은 콩에서는 종합적으로 방제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4번 정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병하고 충을 잡아주는데 그것보다도 약을 뿌릴 때 그냥 뿌립니까? 영양제를 넣죠. 그게 아까 그 유황규산이 들어가는데 요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콩이 꼬투리가 나오고 이 초록색으로 꼬투리가 나오죠. 납작하게 처음에 나오죠. 그것도 햇빛을 봐서 이파리처럼 광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꼬투리로 영양분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꼭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콩이 꼬투리가 있잖아요. 그 마디에서 있잖아요. 이 한 자리에서 꼬투리가 하나 달리는 게 있고 2개 달리는 게 있고 3개 달리는 게 있습니다. 꼬투리가. 가급적이면은 그 한 자리에서 꼬투리가 3개씩 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그 꼬투리당 콩알이 2개 들어간 게 3개 들어간 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들어간 것도 있고 그거를 가능하면은 3개씩 똑같이 달리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잎에서 만든 영양분이 콩알로 이동하는 것을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약을 뿌릴 때마다 여러분들 꼭 붕산을 한 수저씩 꼭 넣어줘야 됩니다. 물 한 말 20리터에 붕산을 10g에서 20g 사이 한 10g 정도씩은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걸 넣으면은 배추 후작이죠. 콩밭에 가을비가 와가지고 질퍽하다, 뿌리가 시든다, 그게 없습니다. 뿌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뿌리가 세포가 계속 보호가 되고 다음에 잎에서 만든 영양분이 저녁 시간대 콩알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을 명령을 정확히 내리다 보니까 콩알이 무게가 나가면서 두껍고 탐스럽게 콩알이 맺힙니다. 꼭 그거는 일찍서부터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꽃이 피고 난 이후에는 거기다가 꼭 붕산이라고 그런 거. 붕산이 있잖아요. 500g짜리로 여러분들 붕사비료가 있죠. 1kg짜리. 그건 땅에다 로타리 칠 때 넣고 붕산이라고 똑같은 성분이 500g으로 해서 밀가루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물에 타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500g이니까 500L 20단말짜리에다가 원래 한 봉이 정량입니다. 근데 여름에 8월 말 9월 달에도 낮이 뜨겁습니다. 뜨거울 때 너무 한 봉이 들어가면은 조금 독해요. 그걸 반 봉지 정도만 넣어가지고 잘 희석을 해가지고 주면은 콩 농사가 기차게 잘 됩니다. 이 콩밭은 발행이가 제일 문제가 돼요. 이 발행이. 그래서 그때 발행이가 좀 삐져 사이에 우리가 심느라고 구멍 뚫었던데 그래서 발행이가 나오면은 그때는 요 나부라고 그러는 제초제는 있잖아요. 콩에는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콩 이파리에다가 묻혀가 같이 살포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방제가 진짜 잘 됩니다. 이게 콩밭에서 우거진 상태에서 처음에 그 우거지기 전까지 잡초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컵버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잡초 방제를 잘 하시라는 거. 콩이 6월 달에 비가 오면서 발화가 잘 되고 자라면서 우거지고 그 다음에 얘들이 뿌리에서 있잖아요. 뿌리에서 요소비료를 만듭니다. 그 요소비료가 제일 많이 만들어질 때가 8월 15일 정도입니다. 8월 15일서부터는 뿌리옥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가는데 일찍 심다 보니까 생육이 우거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들은 꽃을 안 만들고 계속해서 줄기만 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 콩처럼 줄기가 위로 자라게 되니까 콩알이 하나도 안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식으로 전환시키고 아까처럼 콩 꼬투리를 좋게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6월달 한 5일에서 10일 정도에는 꼭 파종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로타를 치고 멀칭을 씌운다 그럴 때는 토양 수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곧바로 씌워야 됩니다. 미리 만사 제쳐놓고 토양 수분이 있을 때 멀칭 씌워가지고서 파종 준비를 해놓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거의 다 직파를 하시죠. 근데 여기 연결 포트 이렇게 다 하죠. 이 한 구멍당 콩알은 2개씩 2줄을 우리가 나중에 이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2개씩 합니다. 하나씩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 이파리가 줄기가 좀 불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2개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할 때 콩 이파리가 넓다 보니까 서로 우거지면서 결국은 콩나물처럼 키우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상토가 너무 적다 보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떡잎 있잖아요. 노랗게 변해 있어요. 녹이. 그러면은 활착을 못 한다는 거. 결국은 떡잎이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떡잎이 나중에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뿌리 밝은지하고 똑같아요. 떡잎을 잘 보호한다는 거. 집에서 쓰던 선풍기를 꺼내가지고 회전을 틀어가지고 바람을 좀 더 이 회전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람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일하고서 저녁 때 이 하우스에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콩밭이 이 묘종이 다 죽겠네. 다 말라있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물을 흠뻑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주면은 전부 다 우쭐아 버립니다. 저녁 때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침에 일찍 주고, 만약에 마른다 그럴 때는 오후에 2시 정도에 살짝만 주고,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면은 우쭐하지가 않습니다. 과도한 우쭐하는 거. 이렇게 길어지고 넝쿨처럼 뻗기 시작을 하면은 이들이 영양적으로만 뭐 세상 살기 좋은데 뭐 꽃을 왜 피냐 해서 영양적으로만 큽니다. 결국은 요것을 요게 질소질이 많은 21-비료를 쓴 농가들이 이렇습니다. 맞춤 비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콩 전용 복합비료처럼 있잖아요. 인산질이 많은 거. 거기다가 아까 이 붕산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콩 복합비료가 회사들마다 틀립니다. 한 7군데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붕소의 함유량이 0.1%하고 0.2%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1이라도 더 높은 게 좋습니다. 0.2%짜리를 골라내는 게. 그래서 여기 농업면에 가장 적합한 콩 전용 복합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 아까 인산 비료하고 인산 성분도 있잖아요. 제일 높은 거, 붕산도 제일 높은 걸, 요 두 가지만 높은 상태로 함유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콩 농사에서 다른 거 어떤 거 좋은 거 돈 들인 것보다도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맨 처음에 뿌리 밝은제를 줘서 뿌리가 커지면은 거기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월등히 더 많이 달립니다. 많이 달리게 되고 생육이 좋아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초기 생장이 왕성해져요. 초기 생장을 조금 왕성하게 하고, 옛날에는 어르신네들이 이 순짓기 작업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조건 7월 말일 정도에 자란 상태에서 7마디 정도에서 예치기로 순짓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겨순이 많이 나오고, 겨순마다 꽃이 피면서 꽃들이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콩알이 진짜 모양이 좋습니다. 이렇게 괴산 쪽에서 실험을 하니까 한 300평에서 한 450kg까지 나옵니다. 여기 농암에서도 우리가 450kg를 일단 목표로, 기준적인 목표로 하고, 최대 우리가 600kg까지를 목표로 해서 해야 됩니다. 선풍콩이요, 340kg로, 340kg. 여기 대풍콩도 조금 높지만은 선풍콩은 대원콩을 개량을 해가지고 했고, 이게 대립종이고요. 조금 시기가 늦다는 거. 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11월 달에 눈이 온 상태에서도 놔뒀다가 수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꼬투리에서 탄립이 좀 적게 되는 게 있는데, 요게 기계 수확하기가 괜찮습니다. 자, 여기 선풍콩이요. 10월 19일이죠. 자, 그리고 대원콩보다 5일 정도 좀 늦게 수확을 한다는 거. 10월 말 정도 돼야 됩니다. 대립종이고요. 자, 340kg. 여기 대원콩보다 21%가 증수가 되는 다수학 품종입니다. 무게도 무겁고 크고. 자, 저항성.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병 저항성 및 내재해성. 이게 여기가 낮게 심어서 물만 채워주지 않으면은, 배추밭에 물 채울 때 안 심으니까, 여기 토질은 좋은 상태, 재해성은 빼고, 그 다음에 도복에 강하다는 거, 도복에. 그리고 탄립이 강하다는 거. 이게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장점은 불마름병에 대한 게 강하다는 거. 요거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름을
불 마른 병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병이 틀린데 또 하나는 들불병도 있습니다. 들에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마른다고 해서 들불병. 다음에 불 마른 병도 불이 난 것처럼 마른다고 해서 이렇게 빨갛게 마른다고 해서 아주 급성으로 전염되는 병이 이게 세균병의 특징입니다. 그냥 이파리에 큰 반점이 생기고 막 이파리에 흰 곰팡이 생기고 이런 거는 곰팡이성 병인데 여기 있는 불 마른 병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콩알이 커갈 때 날씨가 10월 달에 9월 말 정도가 온도가 높고 비가 자주 올 때 그러면은 세균성이 있잖아 병이 순간적으로 확 번져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파리가 노래지기 시작하고 반점이 막 생겨가지고 하면서 그러다가 곧바로 말라버리는데 바로 이때 왜 이 불 마른 병이 많이 생길까 원인을 조사했더니 영양분이 있잖아요. 이파리에서 영양분이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영양분을 꼬투리에다가만 콩을 비대되는 데만 가고 뿌리 쪽으로 이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지니까 저항성이 안 생겨가지고 불 마른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뿌리를 좋게 하는 방법이 뿌리 밝은 영양제를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때 좀 더 그 9월 달에 우거진 상태에서 너무 위로 올라갈 때 우째라는 것을 잡아주는 이 규산 쪽을 꼭 그때 주는 방법하고 아까처럼 붕산을 주는 방법을 하면은 뿌리 쪽으로 짱짱하게 얘들이 영양분이 유지가 돼가지고 세균병에 대해서 안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파리가 깨끗하게 유지가 돼가지고 10월 달 가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황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파종을 할 때 새총을 바릅니다. 좀 새총 쓰세요? 네, 새총 쓰죠. 새를 쫓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었고 저것도 곰팡이를 잡는 이 병균을 잡는 약재입니다. 저것도 농약이에요. 거기에 그 새들이 먹지 않는 좀 싫어하는 냄새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근데 뭐 새들도 시대가 지나면서 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 새총을 바르더라도 확실히 콩이 많이 먹습니다. 새들 있잖아요. 새들이 유황 냄새를 기차게 알아채고 유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콩에 대해서 안 빼먹습니다. 그 콩이 있잖아요. 어릴 때 싹이 터가지고 발화가 돼서 두 줄기가 올라갑니다. 두 줄기에서 요 어린 시점에 요때는 조직을 형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조직을 형성할 때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 미량 성분이 땅에서 흡수가 되면 좋죠. 좋은데 이것을 미량 성분을 바로 새총을 버무릴 때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버무리는 작업을 하면은 콩이 상태가 초기 생장이 되게 짱짱하면서도 상태가 되게 좋아집니다. 만약에 이때 조직이 약하고 비가 오게 되면은 연약하게 물러지고 썩어지고 그러면서 이꽃병이 와버려요. 중간에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가 잘록해져서 잘록병이 와버립니다. 근데 확실히 타이포를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 타이포라고 영양제입니다. 요게 400g짜리 가루약인데 영양 성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400g입니다. 400g. 저기다가 종자 1kg에다가 찻숟갈로 한 숟갈만 넣어도 됩니다. 조금만 넣어도 표시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콩이 발화가 돼서 싹이 터서 뿌리가 나갈 때 그 묻어있던 영양분들이 곧바로 뿌리로 흡수돼가지고 그 조직들이 되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비용도 몇 원도 안 들 정도로 되게 저렴하고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특히 철분하고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린 싹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올라올 때 속잎이 몇 개로 4장 정도 분화되는데 그 속잎이 노랗게 나오시는 분이 있죠. 상대적으로 노랗게 나오는 거. 그게 철분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철분이.
그 철분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이파리가 생각보다 15% 정도가 색깔이 진하게 녹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진하게 변한 상태에서 얘들이 생장이 처음에는 조금 늦어 보이지만은 짱짱하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 곁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콩도 있잖아요. 토양 상태가 중성이 돼야 되고 토양에 이 석회 비료가 많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하는 순간에 이파리가 나오고 빨리 큽니다. 그래서 그 빨리 클 때 땅에서 철분이 있잖아요. 철분이 딱땅하고 달라붙어서 흡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옆에서 겨순들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꼭 알으셔야 돼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발화는 빠른데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콩 종자가 땅에 들어가서 물을 흡수를 해야지만이 불어가지고 발화가 된다는 거. 그 수분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또 시기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 시점에 토양 수분을 상태를 봐가지고 곧바로 로터리 치면은 곧바로 파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로터리 치고서 땅이 마르도록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그 비닐 멀칭 씌우고 싶으면 발화가 안 됩니다. 항상 토양 수분하고 멀칭하고 파종에 대한 것을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두 개 정도 해가지고 한 포트에다 하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되게 길어진다는 거. 이게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얘들은 있잖아요. 콩이 발화되면 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물 주는 거하고 다음에 바람을 좀 더 돌려주는 것을 그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모종 상태에서 뭐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콩 이파리가 여기 우짜랍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짜람을 잡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되는 걸 꼭 알으셔야 돼요. 이때 안 하게 되면은 막 30cm까지 커가지고 나중에 휘어져가지고 나중에 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영양가도 되게 많고 또 밭도 어느 정도 약간은 걸음발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 콩도 있잖아요. 토양 상태가 중성이 돼야 되고 토양에 이 석회 비료가 많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미생물이 달라붙어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는데 그 미생물들도 콩이 이게 콩 복합 비료 또 다음에 석회 비료에 있는 칼슘을 흡수를 안 하게 되면은 미생물이 활동을 못 하니까 이 콩이 생육이 되게 늦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콩 전용 복합 비료로 쓰는 거하고 다음에 석회 비료를 있잖아요. 쓰는데 석회가 칼슘 비료거든요. 근데 석회 비료만 옛날에 줬더니 거꾸로 얘들하고 싸우는 마그네슘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흡수가 안 되면 콩 이파리가 막 이 줄 가듯이 빨갛게 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최근에 와서는 전부 다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그 석회 비료를 하는데 그게 바로 고토석회입니다. 고토석회. 여기 입상 석회 고토 비료이죠. 이 석회는 칼슘 성분이고 이 고토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이파리가 월등하게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그리고 햇빛을 보고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콩알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다수하게 됩니다. 근데 저걸 있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밭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거를 여기 면사무소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은 전부 다 신청을 해가지고 콩농사 배추농사에 무조건 저게 들어가야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은 비닐루가 터진다는 거, 그걸 가려둔다는 거.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석회비료로 내는 게 아니고 1년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석회를 골고루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는 게 좋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석회, 칼슘입니다. 근데 문제는 칼슘이 들어가면은
토양이 중성으로 돼서 콩이 자라기 좋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도 증식을 하고 이 미생물 세포가 이 뼈대를 만들 때 다 그 조직을 만들 때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잘 자랍니다. 근데 그 칼슘이 문제가 되는 게 무상으로 주지만은 흡수가 늦은 게 단점입니다. 흡수가. 그래서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칼슘에 대해서 칼슘 유황 비료를 조금 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 파종을 해서 싹이 텄는데 가물어가지고 고온이 돼가지고 가물어지게 되면은 얘들은 이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뿌리 밝은제를 저녁 시간대 밤새도록 흡수가 될 정도로 한번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이 말라있고 이파리가 조금씩 말라 들어가기 시작한다. 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요때 만약에 소나기가 한번 올 때가 있습니다. 요 순간적으로는 요소 그 기계 분무기 있잖아요. 살포기 가지고 요소 비료를 조금 뿌려줘야 됩니다. 너무 안 자랄 때, 너무 이파리가 노래졌을 때, 이파리가 타고 그건 있잖아요. 땅에 수분이 너무 얹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땅에서 미생물이 뿌리오박테리아가 증식을 못해가지고 질소 비료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마냥 그냥 놔두게 되면은 초기 생장이 너무 나빠집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추비를 요때 어릴 때 비가 소나기가 왔을 때 토양 수분이 있을 때 그때 살짝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생장은 왕성하게 시킨다는 거 그거를 하고요. 그거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8월 달 한 10일 정도 여기가 파종을 했다면은 8월 10일 정도 되면은 요때가 우리가 요소 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하면은 요때 뿌리가 많이 나와서 뿌리를 잘 잡고 있으면은 꽃피면서 질소를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뿌리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산질 꼭 콩복합비료에 인산질이 많은 게 뿌리가 더 깊이 뻗게 하고 꽃을 더 많이 만드는 성분이 인산질이 있습니다. 예, 콩 뿌리죠. 뿌리고 여기가 뿌리인데 뿌리에 동글동글하게 달려있죠.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가 집을 짓고서 여기서 요소 비료를 만듭니다. 근데 뿌리가 처음에 많이 나오면은 더 잘 달라붙죠. 달라붙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서서히 공장을 증설해 가지고 생산량을 늘려가는데 그게 바로 8월 15일 날이 완성이 되고 그때가 제일 많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 한 15일까지 초기 생장이 약하다 그러면은 요소비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1차 추비를 한 번 정도 줘가지고 생육을 촉진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요때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5개 정도 나간 것을 2개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을 건드리고 옆에 줄기를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순간적으로 얘들이 또 5개가 처음에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연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무조건 이꽃병이 생깁니다. 이꽃병에 대한 약을 꼭 한 번은 뿌려줘야 됩니다. 얘들이 엄청나게 지금 빨리 생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 조직을 만드는 영양분이 되게 필요한 상태인데 아직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흡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 뿌리 발건제를 줘서 뿌리가 더 왕성하게 해서 골고루 흡수를 시키는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까처럼 타이포라고 그러는 미량 성분 있잖아요. 타이포가 되게 저렴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걸 주게 되면은 속잎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온다는 거. 이렇게 초기에 연면살포를 한다는 거. 여기에 성장 상태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콩알에 그 미량 성분을 묻혀가지고 같이 파종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뿌리 쪽에서 그 성분들이 흡수가 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기서 황화된 증상이 나오는 거. 요걸 조심해야 돼요. 조직이 약해지고 요것 때문에 병이 생겨버립니다. 하는 순간에 이파리가 나오고 빨리 큽니다. 그래서 그 빨리 클 때 땅에서 철분이 있잖아요. 철분이 딱땅하고 달라붙어서 흡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토석회를 주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토양이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저런 증상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많이 보일 때는 철분을 좀 줘야 됩니다.
미리 배수 작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올해 7월 달에 비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요때가 됐을 때 비가 오면은 토양 수분이 있으면은 더 빨리 큽니다. 더 우짜라 버려요. 얘들이 마르고서 그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끄떡끄떡 하면서 여기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 그리고 두 줄기, 세 줄기가 우거져 있다 보니까 연약한 상태로 우짜라 버리거든요. 그때 무조건 이 뿌리가 있잖아. 끝에가 물러지면서 이 병이 들어오는데 콩 줄기 뿌리, 줄기 마른 병, 또 콩 뿌리 마른 병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딱 봐서 줄기 쪽에 시커멓게 변한 거는 줄기 마른 병이고 뿌리 쪽에 하나 시들어가도 뽑아봐가지고 배수 안 되는데 뿌리가 완전히 시커멓게 변했다는 뿌리 마른 병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7월 말에 적심을 해야 되는데 초기 생장이 약하다 보니까 엽색도 연하고 지금 풍성하게 가꾸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적심을 7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때 요때까지 초기 생장을 왕성하게 하는 작업을 거기에 일단은 목표를 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옆에서 겨순들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꼭 알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요 정도까지 이렇게 조금 어울려지게 가꾸는 게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화만 정확히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발화 작업이 뜨겁고 건조할 때만 아니면은 수분이 있을 때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자르고 그럼 여기서 옆에 겨순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치기 가져가고요. 또 예치기가 이거 무거운 거 힘들다. 예치기가 있잖아요. 요새 전동 분무기 있잖아요.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조금 작은 게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걸로 이 연하다 보니까 잘 됩니다. 가볍고 그걸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 충전하면은 한 2시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애가에서 숨어있던 눈이 있잖아요. 눈에서 싹이 터가지고 옆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튀어나오는 거죠. 자, 여기도 신엽이 격가지 나오는 거고요. 격가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격가지를 빨리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늦어진다. 요럴 때는 저녁 시간대 뜨거움을 피해가지고 저녁 시간대 대포 노즐로 있잖아요. 대포 노즐로 한 번 정도 요소물을 타가지고 한번 뿌려줘도 되고 아니면은 아미노산 영양제를 한번 뿌려줘도 됩니다. 요게 이파리들이 형성될 때 요때 그러면은 이파리가 많이 나옵니다. 자, 확보된 줄기가 지금 나오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겨까지에서 이파리도 형성되고 막 자라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이따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충실하게 만들 때 그때 생식을 유도하고 이 꼬투리를 많이 만드는 이 영양제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꽃이 피고 수명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피고서 하는데 결국은 콩 농사는 여기에 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거름발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살도 괜찮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꽃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격가지를 발생을 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개화될 때 우리가 이 생식생장을 우리가 유도해주는 영양물질 아니면은 요 시점에서부터는 괜히 얘네들 웃자라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웃자라는 걸 잡아주는 도장을 억제시키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 시점에 노린재가 많이 달라붙습니다. 뭐 별거 아니겠지 했지만은 콩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침을 받고 흡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콩을 까서 보게 되면은 익은 게 있잖아요. 검은색으로 변해 있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러면 수매할 때 금방 표시가 나가지고 수매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노린재 방제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콩에 대해서. 이제 노린재가 옛날에는 5월달하고 8월달 요때 두 번 이게 방제를 우리가 발생을 주로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7월, 8월, 9월 뭐 때를 가리지 않고 노린재가 드글드글 합니다. 자, 이걸 할 때
뭐 여러 명타자가 됐던 뭐 스미치얼이 됐던 여러 약재들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얘네들은 있잖아요. 팬텀이 있잖아요.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팬텀이 살충제로 노린제로 살충제로 팬텀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 일찍 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저녁 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만 얘들을 움직이게 갖고 얘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면은 좀 이따 이슬이 마르고 치면 있잖아요. 날라갔다가 다시 있다 들어오기 때문에 방제가 안 됩니다. 자, 그거 꼭 조심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노린재만 있는 게 아니고 청벌레 있고 파밤나방 있고 이파리가 구멍이 뚫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콩나방도 그렇고 나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어르신들 그 콩 이파리로 장아찌를 해서 드시고 그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콩 이파리가 영양가가 많다 보니까 나방들이 엄청 달라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린재가 팬텀이 잘 잡지만은 팬텀이 청벌레나 나방은 그렇게 잘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팬텀에다가 명타자 아시죠? 명타자 많이 씁니다. 나방약입니다. 명타자라는 성분을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든 게 청실홍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실홍실만 뿌리더라도 노린재하고 어지간한 벌레들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나방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콩이 꽃이 필 때 그때서부터 제일 추천하는 약재는 얘들은 쉽게 우리가 청실홍실이다. 그거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노린재는 없고 나방들만 해서 유충들이 막 갉아먹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나방 약재 중에서는 저는 프레바톤을 추천을 합니다. 프레바톤이 한 20일 정도는 갉아먹는 것을 많이 예방을 해줘서 콩 이파리가 깨끗합니다. 이 구멍 뚫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만큼 광합성을 못해가지고 콩이 크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뿌릴 겁니다. 자, 그런데 요 10월 초가 돼서 나방 약재를 막바지로 한번 뿌리고 싶은데 이때가 되면 이 나방들이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농약을 밀가루로 만든 건지 약물에 타서 진하게 담궈도 벌레가 죽지 않습니다. 그게 요 최근 또 몇 년 동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 살충제들을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이 벌레들이 살아남은 거에서 알까면은 계속 저항이 생깁니다. 이때는 그 나방 약재에서 인독사 카브라고 그러는 성분 이름이 써 있는 그 약재를 쓰셔야 되고요. 그게 제일 콩에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암메이트, 또 송골매, 이렇게 또 후련이 이런 약재들이 좀 더 저항성 있는 나방 약재에 잘 듣습니다. 그거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벌레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서 노린재 피해가 제일 심하다는 거, 콩의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 이제 햇빛을 받아가지고 꼬투리가 비대를 하는 것입니다. 비대를 하는데 이때 꼬투리가 너무 없으면은 땅에서는 질소질 비료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꼬투리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이파리가 무성해져 가지고 이파리가 농사져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 이파리 생육 상태를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 CN율이라고 탄소하고 질소 이 이파리 상태를 잘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때 요게 되게 우거진 상태에서 약간 영양이 많으면서 우짜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서부터는 무조건 눌러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줄기가 더 우짜라 버리면 영양생장 쪽으로 가면은 콩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주는 게 옛날서부터 벼농사에서도 우짜라서 도복이 되는 것을 이게 규산을 뿌렸잖아요. 그래서 규산을 뿌리는 게 코시규산이고 거기다가 규산에다가 유황을 넣은 게 오복이라고 그럴 겁니다. 요 작업이 9월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꽃이 피어서 꼬투리가 많이 생겼죠. 엄청 생긴 겁니다. 이게. 이렇게만 되면은 뭐 금방 그 다수확할 걸로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요게 자, 요것도 햇빛을 보고 이파리처럼 있잖아요.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뿌리가 마르는 게 6월달, 7월달이고 이렇게 줄기가 마르는 것은 9월달, 10월달입니다. 그렇다고 10월달에 약 뿌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9월달에 줄기가 마르는 것을 우리가 핵사 가지고 잡아주고 우리가 그 몇 가지 기본적인 약재를 잡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 꼬투리에서 요 2개가 맺힌 겁니다. 3개씩이 다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클 때 요때에서부터 이파리가 조금씩 황색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이게 결실이 될 때까지도 너무나 시퍼렇게 그냥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은 결실적으로 영양이 좀 덜 쏠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양을 강제적으로 쏠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붕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콩밭에 여러 번 약재를 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 약재를 노린재 약을 줄 때 그때 붕산을 넣어서 뿌려주게 되면은 이 꼬투리가 아주 충실하게 비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성숙이 되고요. 콩이 왜 이렇게 늦게 익냐면은 얘들은 해가 짧아지는 걸 느끼고서 이게 좀 더 비대가 됩니다. 자, 요게 이 붕산 비료에서 붕비라고 그럽니다. 요걸 진짜 콩에 9월달 요때 살포를 해주면은 진짜 괜찮습니다. 농약하고 다 혼용이 돼요. 이게 혼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대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비대하죠. 10월 20일 정도 되면은 황숙기에 다 들어가서 이제 성숙을 하게 되고 또 수분 함량은 80%에서 40%에서 60% 정도 수준으로 줄입니다. 콩을 보관할 때는 수분 함량은 20% 정도로 말려야 됩니다. 20% 정도로 잘 말려야 됩니다. 자, 수확하고 우리가 탈곡을 하게 되죠. 여기서 종실에 20% 정도 내로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확 적기 판정을 하고 요게 선풍콩입니다. 선풍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파리는 쏟아지죠. 쏟아지고 탈곡 작업, 이 수확 작업하기가 되게 편한 상태로 되어 있고 다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선 작업할 때 이때 1차적으로 등급을 할 때 특품 위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품, 하품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요. 키로당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서 석발기 기능을 통해서 돌을 골라내고 여러 정선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재배법입니다. 종자소독을 요 큰 나락이나 배로나 똑같습니다. 세총 가지고 해주고요. 다음에 들불병, 불마른병, 요게 영일 스마트, 이게 바리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균성 병이 심할 때는 제일 잘 드는 약은 일품입니다. 요 불마른병에 등록된 약제는 아그리마이신, 또 비온엠, 또 그리고 성보사이클린 이런 게 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병에 대한 것만 주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노린재입니다. 노린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피해를 주는 게 노린재가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거. 자, 그리고 이파리가 벌레가 없는데 노랗게 돼가지고 말라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응애가 이 거미줄이 있고 그런 건 응애 피해가 되게 많습니다. 응애도 이 콩응애 피해가 되게 많습니다. 또 진딧물도 있고 잘 보이니까요. 또 나방도 있고 이게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병은 그 이파리가 쭈글거리고 감기가 걸린 것처럼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급종은 있잖아요. 그래도 바이러스를 많이 발생을 안 시키게끔 종자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데 이게 종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자가 종자를 합니다. 자가 종자에서 좀 가급적이면은 파종을 할 때 있잖아요. 거기서 그 짜게진 거라든가 약한 거는 골라내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처음에 바이러스가 걸린 게 조금 개체수에 많으면은 금방 걸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종 작업을 할 때, 육묘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걸린 거는
처음에 싹이 터가지고 발화가 돼서 밭에서 키울 때 있잖아. 직파했을 때 자라 올라갈 때 얘들이 뜨겁고 건조하고 가물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생장이 약할 때 바이러스로 많이 진전됩니다. 그래서 꼭 있잖아요. 맨 처음에 뿌리 발근제를 줘서 뿌리가 좋으면은 얘들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잘 버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거기다가 요소를 있잖아요. 요소를 한 수저 정도 넣어가지고 주면 좋습니다. 이 곰팡이병은 여러 가지 뭐 병이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요 세균성 병만 잘 알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세균성은 후반에 나오고 뜨겁고 과습할 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뜨겁고 과습할 때 콩을 잘 기르다가 우거졌고 꼬투리도 생기고 막 9월 달에 아 이게 다 됐나 이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세균성 병 때문에 이파리가 쏟아지고 이게 그 피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꼭 8월 말일에서 9월 15일 정도에는 세균성 약제를 한 번은 꼭 줘야 됩니다. 그게 아그리마이신. 잘 들어요. 근데 약값이 비싸요. 약값이 비싸. 그러니까 콩 농사에서 약값이 비싼 걸 쓰면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성보 사이클린. 그것도 그냥 이 세균성 병은 있잖아요. 생각보다 약효가 있잖아요. 그렇게 썩 그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워낙 세균성은 급속으로 번지다 보니까 약제가 뭐 100% 잡지 않는 이상은 남은 게 또 번져버립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약제 중에서 있잖아요. 제가 골라보니까 제일 그냥 무난한 게 네오보르도라고 약제가 있습니다. 500g짜리입니다. 네오보르도. 콩에서 생기는 곰팡이병하고 세균병을 동시에 다 잡아버립니다.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으로 콩에. 자, 요게 첫 번째 추천하고요. 얘들은 왜 그러냐면 네오보르도 이름이 있잖아요. 동제이다. 동이 들어있습니다. 동 성분은 곰팡이가 됐든 세균이 됐든 골고루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 약제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동이 들어있으면 조금 약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예방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영양제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농약인데 영양제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콩에 대해서 좋은 영양분이 골고루 있어가지고 콩의 색깔과 그런 게 아주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 그거 그 네오브로도 치는 거 하나 하고 유기농으로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균 박사라고 있습니다. 제균 박사. 제균 박사가 효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균 박사 그것도 곰팡이병하고 세균병을 동시에 잡는 500g짜리 약제라는 걸 그렇게 알으시고서 잘 쓰십시오. 자 이렇게 자 이게 우리가 자반병, 검은뿌리 썩은병 요 병은 7월달에 비가 많을 때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그 아까 안빌하고 몬카트를 꼭 준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곰팡이병입니다. 검은 뿌리 썩은 병, 다음에 줄기 우거진 상태 9월 때는 줄기 마른 병. 요 두 가지만 위주로 해서 잡으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요 세균성 병이 있잖아요. 요게 또 9월 달에 요게 많이 생겨버립니다. 요게 불 마른 병, 불이 난 것처럼 말라 죽는다고 해서 불 마른 병, 들불병.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꼭 세균성 약제는 하나를 써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 불 많은 병에 등록된 약제는 아그리마이신, 또 비온엠, 또 그리고 성보 사이클린 이런 게 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뿌리 썩은 병 그거 잡을 때는 몬카트가 잘 들어요. 몬카트가 좀 더 잘 듣고 약값이 좀 싼 거 할 때는 아리 헥사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하고요. 자, 바이러스 증상에 이거 쓰고, 자, 다음에 이게 네오브레드입니다. 곰팡이병, 세균병 동시에 다 잡는 것입니다. 자, 올팡, 자, 줄기 마른 병, 아리 헥사 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리 헥사, 헥사코나졸입니다. 안빌입니다.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결주가 되는 게 꽤 많고요. 특히 7월 달에 비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숨을 못 쉴 때는 많이 생깁니다. 자,
탄저병도 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좀 생깁니다. 자, 탄저병. 이게 불마르병입니다. 노랗게 되면서 나중에 빨갛게 말라 죽어요. 이게 아주 조그만 병반이 있고 이파리가 뚫립니다. 그래서 네오보르드나 스마트, 영일 스마트. 요 영일 스마트는 입상수화제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바리문입니다. 바리문. 바리문을 그거를 가루약으로 제형만 바꾼 거지 성분은 바리문입니다. 자, 역병 피해도 있고요. 이것도 아리헥사. 이게 물이 안 빠져서 숨을 못 쉬면 무조건 생깁니다. 요걸 줄 때 꼭 뿌리 밝은제나 아니면 붕산을 꼭 넣어주는 작업을 해서 뿌리가 새로 나오게 만들어서 결출을 막아야 됩니다. 자, 이게 미라병이요. 베노밀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 동이 들어있는 네오보르도가 잘 듣는다는 거. 다음에 세균성 전문이병, 네오보르도, 영일스마트 이렇게 적고요. 또 자조무늬병, 또 갈색 전무늬병. 요게 영일스마트가 바리문이요. 요거. 그리고 그 세균성 병에 대해서는 제일 약값이 싸면서 그냥 좀 예방적으로 치는 게 요 농용신이라고 있습니다. 농용신. 요게. 그 대신 안 걸린 상태에서 예방하는 건 좋죠. 근데 대부분 안 걸린 상태는 약을 잘 안 치잖아요. 생긴 상태에서 무늬가 보여야지만이 그때서 하는데 그때는 치료제를 써야 됩니다. 치료제가 지금 제대로 된 치료제가 그렇게 썩 없습니다. 그나마 아그리마이신이 제일 잘 듣는데 약값이 좀 비싼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있잖아요. 한 번 9월 초 정도에 예방적으로 농용신을 한번 쳐주고 넘어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게. 그리고 요때 있잖아요. 이 콩도 있잖아요. 배추처럼 칼슘이 없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칼슘을 주거나 아니면은 오복이라고 있잖아요. 조직이 짱짱하게 이 물하고 양분이 통하는 통로가 짧아지면서 그 얘들이 내병성이 높기 때문에 오복이하고 농용신을 미리 쳐놓는 것이 이 병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것도 갈색 무늬병, 자, 노린재. 자, 문제, 요 콩나방. 콩나방이 콩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방을 잡아야 되는데, 나방은 프레바톤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나방. 알타코아 있잖아요. 알타코아 좀 많이 쓰시죠? 나방약으로. 나방약으로 있잖아요. 한 번 뿌리면은 한 달까지 갑니다. 한 달까지. 저 신기한 약재예요. 그리고 가장 그 사람한테는 저독성이지만은 뚫고 들어가서 벌레들은 잘 잡습니다. 얘들이 그 약값이 조금 그냥 중간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약재하고 똑같은 이름이 프레바톤이라고 있습니다. 프레바톤 아시죠? 프레바톤 등록되어 있고, 프레바톤은 4%짜리 수화제고, 그리고 이 알타코아는 5%짜리 입상입니다. 근데 약값은 프레바톤이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콩밭에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게 알타코아 대신에 프레바톤을, 기왕에 알타코아 썼던 분은 프레바톤을 가지고 충분히 뿌려주는 게 이제 방제 효과가 잘 나옵니다. 다음에 청실, 홍실도 아까 노린재 쪽에 콩에 노린재도 많기 때문에 노린재하고 이 팬텀하고 명타자하고 두 개 합쳐놓은 게 청실, 홍실입니다. 얘들도 그냥 무난하게 쓸만합니다. 다음에 명타자 물약으로 쓰고, 암메이트는 약값이 좀 비싸요. 그 대신 저항이 생겨서 여기에 약 뿌렸는데 하나도 안 죽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암메이트가 잘 듣습니다. 암메이트, 바이킹, 스튜어드 이런 약재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제일 싼 벌레약으로는 스미치온이 있고요. 이런 약재들을 잘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포획기도 있고요. 자, 군뱅이도 있고. 자, 이게. 그래서 약을 그렇게 잘 뿌릴 수는 없지만은 초반에 이제 6월 지금 중순입니다. 이때 파종해서 7월 달로 넘어가면은 자라 올라올 때 어릴 때 있잖아요. 싹이 떡잎이 생기고
자라 올라갈 때 어릴 때 한 번 주고 다음에 7월달 중순 한 20일 정도에 뿌리가 썩는 걸 잡기 위해서 몽카트를 한 번 주고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노린재 쪽으로 해서 9월 달에는 생리성 약을 한 번 더 준다는 쪽으로 4번 정도를 방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그 콩에 등록된 약재인데 이 중에서 종자소독을 요 큰 나락이나 베르나랑 똑같습니다. 세총 가지고 해주고요. 다음에 들불병, 불마른병, 요게 영일 스마트, 이게 바리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균성 병이 심할 때는 제일 잘 드는 약은 일품입니다. 일품이 딱 멈춰버립니다. 제일 비싼데 만약에 심하다 그럴 때는 일품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네오보르도 쓰고요. 다음에 요 영일 스마트 전문의병 이렇게 해서 이런 병에는 요 7월 달에는 무조건 몽카트 아리엑사 요걸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무난하게 곰팡이 약은 요 구타인 가지고서 방제한다는 거.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안내 말씀이 있으니까요. Here we go.